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범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세력의 우위를 갖고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세를 불리는데요. 이 조직이 커질수록 사법권도 무시 못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또 중국의 상업회가 바로 좋은 예죠.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계라는 조직인데요. 이들은 강도, 강간, 살인 등 사회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들을 100여 년이 넘게 저지르고 다니면서 조선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검계는 숙종 때 등장했습니다. 그 후 약 120년간 존재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죠. 검계는 원래 향촌에서 장례를 돕기 위해 조직된 향도계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조직원은 주로 조선의 신분제도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얼이나 중인 등으로 출세의 한계를 뚜렷하게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이따금 관직에 있다가 실수나 범죄 등으로 도망자가 된 자들이 검계의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조 때 이름을 날렸던 검계의 우두머리 표철주도 원래 세자궁의 별감이었으나 살인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검계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원들이 항상 검을 차고 다니기에 검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나 왕실에서 인격 수양 방안으로 즐겼던 궁술이나 또 놀이 성격이 강한 씨름, 택견을 제외하면 민간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죠. 궁술은 전쟁 시에 조선군의 주력이었기에 발전을 거듭했지만 검술이나 창술 등의 기술은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검계는 이러한 조선사회의 이념에 반해서 무의 숭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철학이나 가치관점에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무예의 발전을 꾀하거나 무예를 통한 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과 사회를 향한 적개심에 기반해서 살인기술과 폭력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추구한 목표는 양반살해, 강도, 약탈, 부녀자 폭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조폭이나 다름없는 범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이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조건만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몸에 칼자국이 있어야겠습니다. 칼자국이 없으면 아예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뭔가 정신상태가 좀 이상하거나 보다 폭력적인 조직원들은 스스로 몸에 칼자국을 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예나 지금이나 반사회 집단으로 경계 대상이 될 만합니다. 이들은 창포검이나 죽장도 같은 언뜻 보면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 칼들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죽장도는 칼집과 자루를 대나무로 만든 칼이고요. 창포검은 칼날이 일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고 하는데요. 죽장도와 창포검 모두 조선시대의 군도인 환도와는 다르게 겉으로는 무기가 아닌 것처럼 숨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면을 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기를 숨길 정도면 옷차림이나 또 외모 같은 것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 전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누가 봐도 쟤네들 공개하냐? 하고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속에는 비단 옷을 입고 겉에는 허름한 옷을 걸쳤습니다. 또 얼굴을 가리는 큰 산갓을 쓰고 눈 부위만 구멍을 뚫고 다녔고요. 맑은 날에는 남학신을 신고 비가 오면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반대가 돼야 맞죠. 맑은 날 가죽신을 신고 비가 오면 남학신을 신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외모를 적어보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영화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2010년에 만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에 등장하는 황정학과 기타노 다케시가 2004년에 제작한 자토이치의 메인 검객 자토이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창포검 형태의 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옷은 굉장히 남루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맹인입니다만
굉장한 검술로 상대를 해치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계의 조직원들도 대충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검계가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조직원 중에 금수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권력 있고 돈이 있는 부모들이 손을 못 쓰게 뒤에서 막았던 거죠. 지금도 뭐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대마초 몇 그램만 가지고 들어와도 들켜서 감옥을 가는데, 또 아버지를 잘 만나면 LSD를 들여와도 감옥을 안 간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그런 점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검계는 범죄 조직이었지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진 또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무력행위를 향해 통해서 발산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었죠. 이 때문에 항상 검을 차고 다녔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법까지 연습할 정도로 무술에 목을 맸다고 합니다. 영조 때 검계를 때려잡았던 훈련대장 장붕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장붕익을 죽이려고 검계의 자객이 집에 침입을 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칼싸움이 일어나는데, 당시 장붕익의 경우에는 무예가 높다고 조선 팔도에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 자객을 잡는 데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이 검계의 조직원들이 검술이 출중했다는 사례였는데요. 이 자객의 정체가 나중에 검계의 우두머리인 표철주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표철주가 영조가 세자 당시의 호위 별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 같습니다. 실제로 검계 조직원 중에 상당수가 의금부 나장이나 또 별감 같은 무인 출신들이었기에 무예도 뛰어난 이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검계 중의 일부는 무예보다는 폭력보다는 돈벌이에 눈을 돌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이나 또 이생집 뒤를 봐주거나 사채 같은 돈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현대사회의 조폭들이 조직 유지를 위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원래 그 검계 조직에서는 이들 부류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게 좀 기분이 나빴는지 별도로 이들을 왈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천하의 무서운 것 모르고 날뛰던 검계 조직원들의 눈앞에 드디어 영조 때 천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포도대장 장붕익이라는 사람인데요. 포도청은 지금의 경찰서와 같은 곳으로, 포도대장은 지금으로 치면 경찰 서장 정도로 보면 됩니다. 포도대장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왕의 신임이 있어야 되는 데다가 또 뛰어난 무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수사도 잘해야 되고, 또 범인 검거도 잘해야 했기 때문이죠. 장붕익은 포도대장 부임 시에 무려 나이가 80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추진력과 또 엄격한 법 집행으로 검계를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붕익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취임 첫날 술락꾼들을 데리고 야간 순찰을 돌던 중에 술에 취한 채 거리를 걷던 별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별감은 당시에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고 걷고 있던 거죠. 뭐 보통 같으면 서로 잘 아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도 장붕익은 그 별감을 거꾸로 매단 후에 발바닥을 때립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들의 범죄를 더 엄하게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부패 공무원들도 장붕익 같은 사람을 만나야 올바로 정신을 차릴 텐데 말이죠. 원래 한 산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포도대장 장붕익이 부임한 시점부터 검계와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장붕익은 방화사건, 또 밀주사건 등 여러 범죄에서 검계가 연루되어 있던 사실을 파악을 하고 검계를 소탕하기 위해서 드디어 검계 조직원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검계 조직원들이 멍청해서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말이죠. 사실 포도청에서 이 검계 조직원을 체포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옷차림과 무기를 살핀 다음에 그것도 좀 아리까리하면 옷을 벗겨가지고 몸에 칼자국이 있나 확인하면 아주 간단했거든요.
장붕익은 체포한 검계 조직원들의 발 뒤꿈치를 자르거나 죽여가지고 일벌백계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검계 조직원들이 당시에 그를 제일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검계의 보스였던 표철주가 결국 조직원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조직과 자신의 운명을 걸고 암살을 시도하지만 그것마저 실패를 한 후에는 아예 한양을 떠나서 도망치고 맙니다. 결국 2년 후에 장붕익이 고령으로 죽은 다음에야 한양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소개를 하면서 초라하게 살다 죽었다고 하는데요. 장붕익의 활약 덕분에 검계는 영조 때의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조선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지는 순조 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요즘 보면 정의가 불의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앵무새처럼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검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아주 야비한 무리들이 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장붕익 같은 엄격하고 또 고든 법의 집행자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